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예.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뺑뺑 돌다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예.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또 한 번의 윤한 갈등이 불거진 걸로 아무리 봐도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 후년에 한 해 동안 좀 일단 유예하자. 이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했고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죠.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은 보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전해졌다, 거절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덜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2026년 의대 증원, 그러니까 후년이에요. 내년이 아니고 후년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시했습니다. 제가요.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정부 쪽에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 유예안을 제시했다는 걸 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한동훈 대표의 일정이 있었죠. 그 내용도 좀 보죠. 자, 여당 소속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논의한 거죠. 그러면서 면담 후에 이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건강 안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뜻은 뭔가 생략된 것 같지만 본인의 제시한 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답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뭔가 강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빅5 뭐 이런 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신주호 부총장의 얘기 저 뒤에 달나라 수준의 인식. 얘기만 들어보면 여당이 야당한테 한 말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이 유예안 제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막으로 소개해드리죠. 대통령실 한동훈 유예안 비현실적이다. 직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의 민심 전해된다. 그리고 신주호 부총장은 지금 달나라 수준에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겨냥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어제도 비슷하고요. 오늘은 좀 더 강도를 높여서 또 한 번 의견 대립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만찬 연기 앞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전해드렸죠.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자, 만찬 연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실이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게 돌연 나온 겁니다. 원래 30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 여기에는 한동훈 대표 등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예고가 됐었어요, 지금요.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이거 연기됐습니다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석 앞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다. 취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연기입니다. 그런데 추석 앞두고 당정이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은 뭐 그거보다는 민생 대책 고민. 근데 추석 앞두고 당정이 모여서 민생 대책하는 고민, 대책 고민하는 모습.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연기했어요, 지금.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비현실적이다. 그 유예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에 유예안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밝혔고요. 오늘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일로 잡힌 만찬이 연기가 됩니다. 이거 왜일까요? 사실 이 30일 날 만찬이 잡혔을 때도 이게 순서상 안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29일 날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예. 그 전에 여당 지도부하고 만나가지고 큰 얘기들을 좀 조율을 한 다음에 29일 날 하시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께서 할 말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만난다. 여당 지도부를 만나시면 여당 지도부하고 할 말이 딱히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추석 연휴 끝나고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예. 추석을 앞두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고유가 이런 거는 여당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불쾌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냐? 예. 한동훈 대표나 지금 여당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달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통령실이 기분 좋겠습니까?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으로 1년 유예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아가지고 1년 유예하겠다라고 하면 전 국민들 바로 지금 다 복귀하는 겁니까?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좁혀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지금.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뭐가 완벽해졌을 때 대통령이 그래 한 대표 당신이 가서 말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면 그렇게 하든지 예.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지만 또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던져놓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자기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쉽게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야당이 보기에도 당사자인 대통령실도 그렇게 느끼고 불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만찬 아닌가. 연기까지 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대통령실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이해심이 높습니다. 뭔가 거기 그런 반응 당연한 것 같다. 네. 약간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수 있다, 불쾌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에 나올 목소리 역시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기됐잖아요 만찬이.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의정 갈등에 대한 네. 한동훈 대표의 의견 표명, 뭐 당 쪽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용산 대통령실이 좀 불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너무 네. 편협해 보이잖아요. 추석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 되게 추석 이후에도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저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께 이거 연기가 아니라 일단 추석 연휴 끝난 뒤에 뭐 하기로 했다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연기잖아요. 일단 그러면 연기가 아니라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다가 저는 뭐 사실 취소를 염두에 둔 거의 무기한 연기로 보이거든요. 무기한 연기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이게 아마 우리 정부팀에서 일단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마 이거를 직접 결심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데요? 왜냐면 만찬 연기. 예, 만찬 자체를 연기한 거는 이건 보면 아마 우리 정부팀에서 아마 연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께서 직접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추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참모진에서 먼저 그런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그러지라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생각을 해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인 게요. 이게 지금 그동안 있었던 여러 차례 윤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 예를 들어 뭐 정점식 정책위장을 예. 유임해달라고는 안 한 거.
또는 우리 총선 때 사촌 논란 벌어진 뭐 거. 이거 복권 관련된 거,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복권 것도 건도 있어. 근데 그것도 하고는 이게 완전 차원을 틀려하는 거거든요. 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 그 29일 날 국정 브리핑을 할 때 4대 예. 개혁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점이 달린 게 의료 개혁 부분이거든요. 아. 사실 이게 지금 국민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불안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의 명호를 걸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자회견 때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의료팡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충정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너무 의료개혁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 결국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정부와 의사단체가 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인데 의사단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의사단체가 계속적으로 의원 그 의사 정원을 반대해왔고 그것들이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여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어설프게 중재에 나서게 되면 의사단체에서 볼 때는 봐라 이거 여당 대표도 결국 중재에 나서네. 그럼 우리의 어떤 주장들이 먹힐 수 있겠네 하는 어떤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정부의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고요. 결국은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꾸 김경수 어떤 사면도 공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치고 빠지기 하는 약간 그런 차기 대선 주자로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대통령실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광복절 때도 보면 어떤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아무리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약간은 국민들에게 어떤 인기 관리가 될 수 있는 인기 발언 이런 것들은 그때 툭툭 내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의 위주로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저렇게 여당 대표가 툭 던져버리면 그 뒷수습을 해야 되고 그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에 아마 이 반찬 회동 자체가 거의 연기된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아마 내일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하는데 예. 그게 대통령께서 불참을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뭐 수석들은 오늘 간다고 설명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를 찾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아예. 아마 대통령께서 보통 가셔서 뭐 같이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불참한다는 건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찬에도 안 가는 거고 만찬도 연기가 되고. 근데 지금 아까 들었지만 한동훈 대표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게 지금 상황이 불편해서 한동훈 불편해서 만찬 미룬 거라면 편협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아까 그 심지어 우리 그 전략기획 부총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우리 측근 의사들이 예. 어떤 대통령실에 보이는 저런 공개적인 의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표현들이 강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어떤 차별화를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서 저는 내일 연찬회 때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아마 공개 저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때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아마 저는 이준석의 양두구육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형식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치인들, 의원들이 모이는 연찬회. 근데 이 연찬회에서 친윤과 친한계 또 다른 격돌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신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찬 연기 오늘 입장 냈죠. 연기합니다. 추석 끝나고 하시죠. 지금 할 때 아니에요라는 설명이지만 이게 뭔가 불쾌감이 묻어나는 거 아니라고 좀 다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 만찬 연기한다고 이 내용을 통보하는 거 가지고도 이게 또 묘해집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만찬 연기하면서 당과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누굽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냐?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서는요. 오늘 오전 8시쯤에 연락이 와서요. 만찬 연기 하기로 했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만찬 연기 관련 연락이 왔다. 그런데 막상 주요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 들은 거 없는데요. 대표 비서실장은 연락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당은 원내대표 측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돼서요. 한동훈 대표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만찬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거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건 없는데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연기 통보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만 간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모르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표 비서실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 이건 예견된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 예.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혜병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었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료대란 문제 관련해서 유예논이 없었다. 예. 그러면 소위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의료개혁 한치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 예. 대통령실에 무게를 실어준 거죠. 대통령실과 거의 같아요. 정부 추진 정책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은 함께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당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럼 국민의힘 안에 두 당이 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이런 게 유예에 대해서 협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소위 국민의힘은 전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에 동의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만 전화가 간 거잖아요. 만찬 연기됐습니다. 그쪽에만 전할게요. 이쪽은 뭐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당대표랑은 협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당대표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예. 이 최근에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의료대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뒤로 밀리는 순간 저는 레임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뒤로 뺀다? 예. 한동훈 당대표 말에 의해서 그 순간 레임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최혜병 특검법, 그다음 대통령 부인 문제 계속 밀려올 수밖에 줄줄이 없고 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이걸 안다면 충분한 내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스텝을 밟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툭 하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한동훈 당대표랑 이런 긴밀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만 우리 그날 밥 안 먹으니까 약속 깹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알아서 하세요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얘기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되게 중대한 시그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일 연찬회에서 소위 이 친윤 그룹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실지에 대한 수위 예. 이걸 제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윤 그룹들이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일을 위해서? 만찬이 연기가 됐고 그 연기 통보는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만 전달이 된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아까 들어보셨지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 좀 들어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의대 증원, 그러니까 후년에 있게 될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는 안, 그게 이제 제시가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증원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주무 차관이에요.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를 여당 내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또 딱 잘라서 말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 건, 차관 교체권, 여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까 지금? 글쎄 이 전화를 제가 기자님들한테 지금 계속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어디서 소스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뭐 인적인 어떤 교체나 쇄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적 쇄신이나 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예.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꽃놀이패로 지금 바라보고 흥미진진하게 보는 거는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의료 대란이라는 측면을 얼마나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제시했는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병상에서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입원하셨다가 서울대병원으로 가셨다 그러죠. 요즘 안 그래도 서울대병원 병상도 부족한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시자마자 의료대란 특위를 만들자. 서울대병원 병상도 부족한데 거기 계시다 나오셔가지고 의료대란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게 민주당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추석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어요. 예. 그리고 응급실 지금 대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예. 내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추석 연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점은 예. 누구나 지금 느끼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예. 그것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후과가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그 권력 다툼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뭐 내일 연찬회에서도 뭐 친윤 의원들이 그럴 것이다 어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은 당장 친윤 의원들이 내일 연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하면은 그 말은 이제 두고두고 그 말들은 이제 또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특이한 건데 의료개혁이라는 건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다가 결국 철수했던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당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의료개혁 태제에 오히려 조금 가까이 간 이 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당과 정부 그리고 뭐 민주당까지 마찬가지죠. 야당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할 것이고 이걸 계속 정쟁적인 걸로 소화하고 비추고 논의하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좀 내일 연찬에 가시죠?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십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뭔지는 직접 보시지 못하시겠네요. 뭐 충분히 전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께서 그냥 여러 갈래의 얘기를 통해서 뭔가 설명해서 사실관계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의료 대란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당대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내부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병상에서 한 게 뭡니까? 독도를 지킵시다. 의료 대란 막읍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야당은 존재 가치가 분명히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집권 여당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위에서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이 신뢰를 못해요. 신뢰를 못하면 정책이 추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소위 전 정부 탓 또는 야당 탓을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스스로 갖다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자백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집권 여당이 좀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시해줘야 적어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주제 잘 돌아오겠습니다. 자꾸 이제 지금 뭐 의료 대란, 의정 갈등 이제 근본적인 얘기로 쫙 해지는데 뭐 그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건지 정부와 그다음에 의사단체가 뭐 갖고 지금 대립하는지 다 아실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파생일 나왔는데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 간에 뭔가 이상 기류가 또 생긴 겁니다. 지금요.